자, 이번엔 삼각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각 부등식 푸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삼각 방정식 풀이를 좀 가져와서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삼각 부등식에서는 해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부등호 이거 범위로 나오게 될 겁니다. 범위로 나오게 될 건데, 그 범위의 경계값이 뭐가 되냐면 이 부등호를 등호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삼각 부등식을 삼각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의 해가 경계값이 돼요. 2차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였죠. 2차 방정식 일단 풀고 2차 방정식의 해가 경계값이 됐습니다. 맞죠? 삼각 부등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호를 등호로 바꾼 삼각 방정식을 풉니다. 그리고 구한 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등호의 종류에 따라서 부등식의 해를 결정하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삼각 방정식에 풀었던 예를 좀 가져와 가지고 그걸 변형된 삼각 부등식 문제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삼각 부등식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성을 위해서 앞쪽에 있는 삼각 방정식과 유사한 문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볼게요. 2 sin 3x 플러스 2분의 파이 하고 약간 앞에서 이꼴 1이었죠. 근데 1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려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거쳐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2로 나눠버리면은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sin 3x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리고 이꼴 2분의 1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 y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결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3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이게 좀 거슬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치환하는 방법을 썼다. 네, 똑같습니다. 이 부분 다 똑같아요. 앞에 했던 거랑 3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t 그러면 t의 범위를 구해야 하겠다. 그럼 이게 3x가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3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파이보다 작다. 그리고 3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그러면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t의 범위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t가 2분의 파이에서 3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우리가 이제 sin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분홍색 그래프, 실선 그래프처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3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래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y 이꼴 2분의 1, y 이꼴 2분의 1 선하고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2분의 1하고 교점을 구해보면 여기가 된다. 맞죠? 이쪽은 없으니까. 그죠? 이쪽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이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x좌표 어떻게 구해?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죠? 어떻게 대칭성을 이용하나요? 여기 점선을 또르르륵 그려보면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은 2분의 파이 돼서 대칭이다. 그죠?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예각의 경우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경우 예각의 경우에 우리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 되는지는 압니다. 몇 도죠? 30도. 그거를 라지안으로 표현하면 6분의 파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요 사이 간격,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요 사이 간격은 어떻게 되죠? 6분의 파이가 되죠.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랑 이 수평선입니다. 그죠? 수평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쪽 면에서 만나는 이 점과 요쪽에서 만나는 요 점은 대칭이 됩니다. 그럼 같은 거리를 갖게 돼요. 근데 같은 거리가 원점에서부터 거리하고 파이에서부터 거리, 왜냐하면 요걸 그대로 x 이퀄 2분의 파이에다 대칭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x좌표는 파이 마이너스 요 거리 얼마라고? 6분의 파이라고.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요 녀석은 이 녀석의 한 주기 뒤지. 한 주기는 2파이지?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한 주기 다음에 2분의 파이라고 해도 되고 이 거리도 6분의 파이고 이 거리도 6분의 파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한 주기 D라는 거 하고도 일치한다고.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3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잖아.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요런 식이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세 군데가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 답이 나오게 되죠. 그럼 t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는 6분의 13파이, 그리고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6분의 17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에 해냐면 사인 3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꼴 2분의 1의 해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커야 하죠. 커야 하니까, 자, 요 형태를 보면, 이제 요게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걸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2로 나누게 되면,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사인의 값이, 요거 2로 나누면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큰 경우. 자, 이거 이제 요 색깔 요걸 해볼게요.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이게 크다, 이렇게 되는 요 부등식에 대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제를 풀었고, 이제 이 꼴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그대로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크다,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크다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돼. 그래프에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되지. 사인 그래프가 이 사인의 그래프가 y꼴 2분의 1 수평선보다는 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큰 범위가 여기 있고요. 요렇게 요 범위까지가 되겠죠. 물론 얘는 포함이 안 됩니다. 커야 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포함이 안 돼요. 얘는 포함이 안 되고요. 또 얘도 포함이 안 되고요. 커야 해요. 2분의 1보다. 2분의 1 선이 저기 뭐냐. 요 노란 선이죠. 그죠? 여기서 여기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얘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t는, 자, 2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고요. 또는 그 다음에 t가 어떻게 됩니까? 또 t는, 자, 6분의 13파이보다는 큰데 6분의 17파이보다는 작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이 녀석이 t의 범위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t를 3x 플러스 2분의 파이 하고 이쪽에 2분의 파이 하고 요렇게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고요. 또는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 그리고 여기 t가 3x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리고 6분의 17파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알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 파이씩 2분의 파이로 빼주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쪽은 2분의 파이니까 이게 0보다 크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죠. 2분의 파이 없어지겠죠. 이 부분은 계산을 하면, 이 계산은 우리 앞에서 방정식 할 때 해봤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9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그 다음에 x가 어떻게 나왔죠? x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산해보면 9분의 5파이가 나오고 9분의 7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범위가 요 범위에 대한 x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 부등식의 2차식 형태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때 접근하는 방법은 삼각 방정식에서 2차식 형태에 접근하는 방법하고 초기 접근법이 같아요. 어떤 거냐면 삼각함수가 2차식 형태로 삼각함수가 2개 이상이 사용되는 2차식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삼각함수를 통일하는 거를 먼저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제를 보면 부등식 2 sin 제곱 x 더하기 3 코사인 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돼 있는데요. 여기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접근해야 되는 거는 sin x하고 코사인 x 두 개가 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요거는 통일해 준다. 뭘 통일해 준다? 삼각함수를 하나로 통일해 준다. sin 제곱 x 코사인 x인데 sin이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sin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다. 이걸 활용해 줘요. 그럼 sin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sin x 제곱 x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대입을 해 줍니다. 그러면 2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코사인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3 코사인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좌변의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사인 x에 대한 2차 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개수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최고 차이의 개수는 양수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원래 0보다 크다였죠? 근데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네요. 그래서 여기 2, 1, 1, 2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요. 2 코사인 x 더하기 1 그리고 코사인 x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 코사인 x 마이너스 2라는 거 있죠?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사인 x가 그 어떤 값들을 갖더라도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최고로 커봐야 1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를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이기고 양수로 만들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0을 만들 방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습니다.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양 곱하기, 음수 양수 곱하기에 대한 거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인데 전체적으로는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2 코사인 x 플러스 1이 음수가 돼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좌변이 그럼 양수가 돼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0보다 작으려고 하면 2 코사인 x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좌변이 양수가 돼버리면 0보다 작다라는 이 등식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 찾아야 된다고? 2 코사인 x 플러스 1이 양수인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럼 그걸 정리를 하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x 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이제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삼각부등식 풀이에 대한 기본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코사인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파란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홍색 선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중요한 마이너스 2분의 1 선, 요걸 선을 걷습니다. y꼴 마이너스 2분에 대한 선을 걷습니다. 자, 그리고 긋고 나면 교점이 생기게 된다. 그죠? 여기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교점 x좌표 구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 요 그림은 앞에서 삼각 방정식에서 2차식 형태의 예제를 봤을 때도 봤던 그림입니다. 조금 위에 선이 하나 더 있긴 했지만 지금 이 기본으로 y꼴 마이너스 2분의 1과의 교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걸 동일한 형태의 예제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 이게 한번 앞에서 봤죠?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해요. 사실 요거 계산하는 거가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처음에 할 때. 자, 그럼 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y꼴 마이너스 2분의 1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근데 이 점들의 교점의 x좌표 구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2분의 파이보다 큰 각에 대해서 어떤 상가함수 값을 구하는 거가 별로 처음이지 이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값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값을 아는 것은 예각의 경우에는 값을 압니다. 특수각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y꼴 2분의 1선,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음수잖아요. 양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양수인 선을 걷습니다. 이걸 긋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하고 점을 요렇게 해보면은 여기서 교점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교점이 생겨서 이 교점에 우리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각도는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왜냐? sin x가 2분의 1이려고, 코사인 x죠. sin x 아닙니다. 코사인 x가 2분의 1이려고 하면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각에서는 몇 도일 때 2분의 1인가요? 60도일 때죠. 맞죠? 그게 3분의 파입니다. 맞죠? 3분의 파일 때 우리가 6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3분의 파일 때 6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사용합니다. 대칭 성질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요 각도 이렇게 봤을 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각은 필요가 없고 요 각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요 거리가 3분의 파이예요.
맞죠? 왜? 0에서부터 요까지 거리잖아요. 3분의 파이까지 거리니까 3분의 파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요 녀석이랑 여기 이 녀석이랑 그러니까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그림이랑 2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림은 이 2파이,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칭입니다.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그냥 요거를 이 점에서 대칭시켜 놓은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이죠, 거리가. 여기 2분의 1의 점 수평선을 그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요 도형 모양하고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 2분의 1이죠. 여기에서 2분의 1이 되는 선, 2분의 1이 되는 선을 그어 가지고 2분의 1이 되는 선을 그어 가지고 만들어진 이 도형은 같은 도형이에요. 요거는 똑같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걸 뿐이에요. 모양, 거리, 여기 거리, 여기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뭘 맞췄기 때문에요? 요 거리를 2분의 1로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래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를 맞췄으니까 상황이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이 같기 때문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요. 되겠죠? 그럼 이 거리가 얼마예요? 3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 x 값이 얼마입니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밑에 아래쪽을 보면 뭐냐면 이것은 x 이꼴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요 반쪽하고 이 반쪽. 왜? 이 원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원이 뱅글뱅글 도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나오는 값들이 대칭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요 부분이 대칭이고 여기 요 부분이 대칭인데 여기서 똑같이 y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나기 때문에 또 수평선이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아요. 그리고 요 거리가 같죠. 이 곡률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이 녀석에 대한 이 녀석이랑 요 거리 같고 요 거리 같고 곡률이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이랑 요 녀석은 같은 거예요. 대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 x 값은 어떻게 된다?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x 값이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3분의 2파이고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는 3분의 4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에 x 값은 찾았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어떻습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경우를 찾고 싶죠. 그러면 어느 영역이 될까요? 요거를 색칠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느 영역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요 영역이 되는 부분이 색칠을 요걸 한번 해볼게요. 어느 영역이 되느냐 하면 자, 얘 포함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요 영역. 여기 그리고 요 영역이 돼요. 요렇게. 근데 이 y꼴 2분의 1은 포함되면 안 되죠. 그럼 얘는 포함이 안 되니까 제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얘는 포함이 됩니까? 얘는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됩니다. 0보다 크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포함이 됩니다. 얘는 포함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답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답을 쓸 수 있는 게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결론 답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야 됩니까? 3분의 2파이보다는 작아야 되죠. 왜? 여기가 3분의 2파이니까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는 x가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x 값이 3분의 4파이예요. 3분의 4파이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2파이는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죠. 여기 지금 x 값 이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는 작고 또는 3분의 4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삼각 함수의 대칭성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칭성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좀 범위가 넓어질 경우에는 이제 주기성도 같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방법을 통해 가지고 x좌표의 교점 x좌표를 구하는 것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완기법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즉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을 풀 때 지금 보안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단위원을 활용한 삼각 방정식 풀이로 되어 있는데요. 삼각 방정식 풀이 방법을 삼각 부등식 풀이 방법으로 이제 바로 적용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삼각 부등식을 풀 때 삼각 방정식을 먼저 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각 방정식을 푼 다음에 부등호 종류에 따라 가지고 범위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라서 여기 지금 단위원을 활용한 삼각 방정식 풀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삼각 부등식 풀이에 대한 또 보안 기법이기도 한 겁니다. 되겠죠? 자, 단위원을 활용한 방법, 이거는 그럼 앞에서 배운 거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앞에서는 삼각함수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위원을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단위원 활용하는 부분은 결국 삼각함수 정의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단위원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원을 활용한 어떤 삼각 방정식 풀이라든지 단위원을 활용한 어떤 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고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원을 활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A하고 B라고 하는 상수를 쓸 건데요. 이건 실수값이고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삼각 방정식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는 sin x가 지금 A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sin x가 A일 때는 단위원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 단위원하고 y 꼴 A 선하고의 교점, 이 두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에 교점하고 원점하고 있는 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선이 동경이 되는 각, 이 각이 바로 뭐냐면 이 삼각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선하고 단위원하고의 교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은 모든 게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은 생각해 보면 그 단위원이 있는 점과 임의의 점과 원점을 있는 선을 동경으로 하는 각이 있을 거예요. 그 각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표현이 가능해요.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y 꼴 a선, 우리가 y 꼴 a선, 이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in x가 a인 걸 찾는다라고 얘기하면, sin x가 a인 점을 찾는다고 하면, 이 동경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점에서 sin 값이 a인 걸 찾는 거예요. sin 값이 a인 걸 찾는 건 뭐예요? 그 sin 값이 a인 걸 찾으면은 어떻습니까? sin 값이 a인 걸 찾으면 그 점에서부터 원점까지 선을 그어버리면 그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이 해가 되는 거죠. 그죠?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그 sin 값이 a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동경 위에 있는 점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sin x가 a 된다는 얘기는 이 원중에서 여기 y 성분이 a가 되는 값, 그걸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y 성분이 a 값을 찾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y 꼴 a 선하고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이 교점에서부터 원점을 이용하는 선을 동경으로 하는 각, 그 녀석의 사인 값이 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개의 각이 있을 때 한 각을, 더 작은 각, 여기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해볼게요.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베타의 각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베타의 각은 이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알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가 알파가 되죠. 여기가 알파가 됩니다.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평선이니까요. 대칭이 되죠. 그죠?
그래서 베타가 파이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알파가 될 거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x 이퀄 a로 나오는 경우도 그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코사인이 a가 되는 값을 찾는 거라는 것은 즉 x가 이 위에 있는 단위원에 있는 점 중에서 x가 a인 점을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x 이퀄 a 선하고 단위원하고 만나는 교점, 그 교점과 원점을 이은 선이 동경이 되는 각,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알파의 각이 베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요 각이 몇 도가 될까요? 이 각이 베타가 되겠죠.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어떻게 된다? 2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뭐 이쪽에 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이제 각을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대칭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경이 어디에 대칭이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sin x일 경우에는 이 동경과 이 동경은 뭐의 대칭이에요? y축의 대칭이죠. 코사인 x일 경우에는 이 동경과 이 동경은 뭐의 대칭이에요? x축의 대칭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약간 요 부분에서 표기가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입니다. 네, 여기가 y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표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y고 여기가 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로 가볼게요. 탄젠트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자, 탄젠트 x가 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탄젠트 x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이기 때문에 자, 우리 탄젠트 어떤 각 알파가 b가 되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각 알파가 b가 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각이 이걸 만족한다고 볼게요. 그 말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뭐라고 했냐면 이 단위원이 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0분의 사인 알파 마이너스 0이라 볼 수 있죠.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자 0,0하고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있는 직선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b가 돼야 된다고요. 즉 동경을 연장했을 때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각이 있을 때 그 각에 대한 동경을 연장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느냐? b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겠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그거는 기울기가 b인 직선 하고요. 원점이 중심이고 기울기가 b인 직선. 왜 동경을 연장한 선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납니다. 동경은 뭔가요? 원의 중심인 원점하고 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을 이은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b이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있죠. 이 직선을 지나는 선과 이 직선과 단위원의 교점이 바로 뭐냐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면서 그 점과 원점을 이은 동경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고? b가 되는 점이죠. 맞아요? 각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각이 알파라고 한다고 하면 요 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각이 얼마가 될까요? 각은 이렇게 되겠죠? 자, 알파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베타라고 하는 건 알파에서 파이만큼 더 가졌네요. 그럼 베타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요것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기울기가 있다고 하면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되는, 이게 또 따져보면 됩니다. 그거는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동경의 관계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동경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활용한 삼각방정식 풀이인데요.
이미 우리가 대칭성을 활용해서 삼각 방정식 풀이할 때 교점 x좌표를 구하는 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대칭성하고 주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더 짚어볼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파이보다 작거나 같은데 sin x equal p, p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할 때 이 방정식을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3파이까지의 사인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인 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y equal p는 0하고 1 사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교점이 4개가 생기게 되겠네요. 이 4개의 교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각을 전부 A, B, C, D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름을 붙인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A 각에 대해서는 예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을 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B에 대해서 구하고 C에 대해서 구하고 D에 대해서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면 좋은가요? 라는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내가 가르쳐 줬던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A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가 A가 되고요. 그리고 대칭이니까 이 길이도 A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한 주기죠. 주기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는 똑같아요. 합동이에요. 이 선 간의 관계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됩니다. 그죠? 그쵸? 그러면 자, A는 A인 거고요. B가 어떻게 나와요?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C가 어떻게 나오나요? 2파이 플러스 A로 나오죠. 그 다음 D가 어떻게 나오나요? 3파이 마이너스 A로 나옵니다. 이게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한 삼각함수 풀이에서 내가 얘기해 줬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얘기할 사항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같으면 보세요. 여기에 요 길이도 같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요 길이가 같겠죠. 맞습니까? 요 길이도 같아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굳이 따진다면 2파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도 2파이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길이가 같으니까. 근데 이제 길이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 A, B 사이에 2분의 파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아요. 두 개의 길이가 같아. 여기 숫자를 쓸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길이가 같다라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두 개의 길이가 같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두 개의 길이도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걸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요 관계를 안 쓰고 요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똑같이 대칭성과 주기성을 사용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거든요. 똑같이 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우선 지금 놔둘게요. 요거 그대로 놔두고요. 네모를 좀 이렇게 네모를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A하고 B 사이에 2분의 파이가 있고 A하고 C하고 D 사이에 2분의 5파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2분의 파이는 A하고 B의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 AB의 중점이 여기 중점 x좌표가 2분의 파이죠. 맞습니까? AB의 A에서부터 B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직선상에 중점 구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죠?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파이가 A하고 B 사이의 중점이라고 한다면 2분의 A 더하기 B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식에 써보도록 할게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A 더하기 B가 파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B가 파이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똑같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CD의 중점이 2분의 5파예요. 그럼 어떻게 나온다? 2분의 C 플러스 D 이꼴 2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C 플러스 D가 5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D는 5파이 플러스 C라고 나옵니다. 자, 다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A를 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C도 A로 표현하고 싶고 D도 A로 표현하고 싶은데 D를 C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까지 못했네요. 까지밖에 못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C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또 A의 관계, A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A를 표현하는 방법은 주기성입니다. 요렇게 한 주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2파이까지 한 주기인데, 그러면 수평선이기 때문에 A에서 C까지도 한 주기입니다. 주기함수의 특징이죠. 맞습니까? 주기함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해서는 A하고 C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녀석에 대해서는 A에서부터 C까지가 한 주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평선이라서. 수평선 Y값이 같은 경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자, C라고 하는 것은 2파이에다가 A를 더한 거랑 똑같다. 똑같이 이게 주기성에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는 여기서 요 거리를 해서 빼주는 형태, 더해주거나 빼주는 형태로 가가지고 구한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 거리가 A라고 하는 데서 주기성을 사용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C에 대해서 A에서 C까지가 한 주기다라는 주기성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B에서 D까지도 한 주기라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한 주기라고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C를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 그럼 D는 어떻게 나오나요? D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 지금 부호가 틀렸네요. 더하기 아니고요. 예, 여기 부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빼기 C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어떻게 나온다? 여기에 대입을 하면 5파이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고, 가로를 풀고 계산하면 3파이 마이너스 A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아까 내가 얘기해 줬던 방법이, 자, 요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각을 쉽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익히세요. 그게 실제로 우리 교점의 X좌표 구할 때는 대단히 편리한 부분이 맞습니다. 플러스, 자, 요것도 익히세요. 뭐냐면,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의 중점이 어디냐를 찾는 거 있죠? 중점 찾기. 그리고 주기성. 그러니까 중점 찾는 것 자체가 이 녀석이 x 이퀄 2분의 파이의 대칭이고요. x 이퀄 2분의 5파이의 대칭이에요. 그렇죠? 이 대칭성, 이게 중점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좌표를 그러니까 더하고 2로 나누면 그 중점 x 좌표가 나온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공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